마인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당신의 무의식에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나? 돈이 왜 안 모이지? 이래서 부자는 언제 되나? 하는 고민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마인드 없이 성공을 바라는 일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해놓고 이 비행기가 왜 미국으로 가지 않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생각은 감정을, 감정은 행동을,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맨 앞에 있는 생각이 진동하도록 울림이 닿아야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으로 인해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된다. 그 행동이 결과를 가져오며 인생이 바뀐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건드려 당신의 인생이 기어코 바뀌게 만들 것이다. 마인드를 건드리면 누구나 성공한다. 정말로 그것뿐이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책과 2024년의 첫 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큼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던 첫 책은요, 무의식이 이끄는 부의 해답이라는 부제목의 더 마인드입니다. 지은이 하와이 대저택, 펴낸 곳은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의외로 우리 자신 안에 숨어 있다고요. 이 책은 바로 그 여정, 즉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서두르기만 하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사기를 당하고 빚더미에 오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마침내 성공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 마인드셋에 있었던 것이죠.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시간, 심지어 건강까지도 바쳐 얻었던 경험과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무의식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인간이 하루에 약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중 단 5%만이 의식적인 결정에서 비롯되고 무려 나머지 95%는 무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95%의 무의식의 세계를 무시한다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무의식에 자리 잡은 가난한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없다고요. 하여 저자는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의식을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성공을 원한다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95%의 무의식을 자신의 목표에 맞게 세팅해 놔야 된다고요. 자,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책에서 강조하는 무의식 마인드셋입니다. 성공은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겠죠. 돈일 수도, 권력일 수도, 혹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면 내 주변의 세계도 변화한다라고 주장하는 저자의 글.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무의식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건 진짜 당신의 목표가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라는 씨앗을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땅에 심어야 한다. 이를 심는 행위가 바로 목표 설정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 목적지가 없는데 어떻게 도착하겠는가? 그 자체가 모순이다.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모르고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니 당연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명확한 목표가 중요하다는 건 알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원하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쁘기 때문이다.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바쁘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아침 6시, 늦어도 7시 정도는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 불이 나게 준비하고 집을 나서서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훌쩍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역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 같은 것은 없었다. 그렇게 지내온 결과 당신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목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니,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집을 사고 싶다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 타운하우스인지 떠올려보고 만약 아파트라면 어느 도시에 있는 몇 평대 아파트를 어느 시점까지 매수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정해야 한다. 좋은 차를 사는 것이 목표라면 언젠가 좋은 차 한 번 타야지 하는 식으로 뭉뚱그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단 타다라는 표현 자체가 옳지 못하다. 내가 소유한 차가 아니어도 옆자리에 동승하면 차를 타는 것이고 제주도 여행에서 렌트카를 몰아도 차를 타는 것이 아닌가. 산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 나중에 라는 말도 안 된다. 50년 후도 나중이고 1년 후인지 5년 후인지 명확한 시점을 스스로 정하라. 마지막으로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어떤 모델인지 어떤 색상으로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왜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할까? 이에 대해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의 저자 아담 제이 잭슨은 여행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여행자가 여행을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어디에 도착하겠느냐는 것이다. 애초에 목적지는 없었으니 여행자가 어느 순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목적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잭슨은 말한다. 출발 전에 목적지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그곳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그는 삶이 여행과 같으며 가고자 하는 곳을 안다면 그곳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물론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스스로 검증해 보라.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확실하게 검증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 일상을 누리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가슴이 설레는지 점검해 보라.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고 미치도록 설레고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면 진짜 목표가 맞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다. 설레지 않는 목표가 어떻게 당신을 절실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런 목표가 당신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둘째,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을, 어떤 삶을 원하는지 상상해보라. 이 검증 방법은 동시에 두 가지를 걸러낼 수 있다. 먼저 당신이 셀프 한계를 설정해서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표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커야 한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식의 현실적인 목표는 진짜 목표가 아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것 같은 가짜 목표를 이뤄낸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설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룬다 한들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조 디스펜자는 그에 져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상상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를 하나 소개한다. 해당 실험의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5일 동안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그동안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추적하는 실험이었다.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다. 첫 번째 그룹,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한 손으로 곡을 치는 연습. 두 번째 그룹, 아무런 악보나 지시사항 없이 매일 마음대로 피아노 연습. 세 번째 그룹, 피아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첫 번째 그룹을 관찰하며 상상으로 연습. 네 번째 그룹, 아무것도 하지 않음. 5일 뒤에 뇌의 움직임을 측정한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한 첫 번째 그룹과 피아노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상상으로만 연습한 세 번째 그룹의 뇌신경망이 거의 비슷하게 변했고, 심지어 뇌의 활성된 부위는 같은 모습이었다. 반면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를 쳤던 두 번째 그룹과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네 번째 그룹의 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연구진은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발달하며 우리의 뇌는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노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 생각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만약 생각하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앞선 실험에서 마음 가는 대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던 두 번째 그룹,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네 번째 그룹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들의 뇌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기적은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사전적인 정의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신들의 인식 범위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호출해왔다. 그만큼 간단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화, 미스터리 같은 단어를 소환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여전히 알고 있는 영역보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고,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으며,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월등히 많다. 인간은 알고 있고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작은 자신들의 세계를 상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상의 힘 역시 마찬가지다. 상상을 통해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그건 예외적인 기적이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상상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상상을 통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200년 전 사람들에게 약 300톤의 금속 덩어리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서 지구 반대편에 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던 누군가의 그 상상이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우주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며 산다. 당신은 상식적 현실에 갇힌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상을 통해 꿈꾸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100%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삶의 모습을 당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원하는 삶을 상상하라. 그리고 현실화하라.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간단히 이 습관 하나만 장착하라. 시각화를 하는 것이다. 시각화를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하면 되는데요? 많은 이들이 묻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당신이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라. 30분, 1시간씩 각 잡고 할 필요도 없다. 그저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다.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 바로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시각화를 한다. 이 감정을 정말로 생생히 느낀다면 사실 더 이상 시각화를 할 필요도 없다. 생생히 그 감정을 느낀 순간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당신은 이미 그 목표를 실제로 한 번 이룬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각화를 몇 달, 몇 년째 계속했더라도 이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원하는 목표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하루 중 기분 좋은 순간에 시각화를 한다. 매일 저녁 아이를 재우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100번씩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거나 눈을 감고 시각화를 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재우는 조용한 시간에 시각화가 훨씬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벅찬 감정이 보다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분이 좋을 때 시각화를 하라. 기분이 좋다는 말은 당신이 매우 질이 좋은 에너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좋은 에너지일 때의 상상은 똑같은 수준의 좋은 에너지를 지닌 좋은 결과를 끌어당기게 마련이다. 언제 가장 기분이 좋은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날이 너무 좋아 회사에 오후 반차를 낸 그 순간인가? 좋아하는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은 주말 오후,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올 듯 말 듯한 바로 그 순간인가? 아니면 모두가 잠들고 혼자 깨어있는 고요한 새벽인가? 또한 어떠한 곳에 있을 때 당신의 기분이 가장 좋은지도 떠올려보라. 평소 좋아하는 한적한 집 앞의 카페여도 좋고, 이른 아침 혹은 저녁 시간에 공원 산책로여도 좋다. 그곳이 그냥 당신 집이나 방이어도 얼마든지 좋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면 된다. 상상을 통해 얻어낸 당신의 긍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태도는 습관을, 습관은 무의식을 형성한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기는 매우 어렵다.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며 시각화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괜히 집중력을 탓할 필요는 없다. 시각화가 아니라 그 무엇이든 원래 처음에는 다 잘 되지 않는다. 수월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3분, 5분이라도 매일 시각화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시각화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해질 것이다. 시각화를 하지 않을 때의 불편함, 바로 이것이 당신이 생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불을 끌어당기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 와, 네가 말한 대로 진짜 다 이루어졌네. 정말 신기하다. 언젠가 친한 지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 이야기를 한참 듣던 그가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마침내 파이어족이 된 경험. 단기간에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게 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충격적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한 번 해본 것들이어서 그저 다시 한 것뿐인데.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내비게이션에 목표라는 목적지를 아주 여러 번 입력하여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리미트가 걸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의 당신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냈으니 이를 지우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차례인 것이다.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방법은 오로지 반복뿐이다. 성공 자동화 과정 1. 매일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라. 지금부터는 어떻게 무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낱낱이 인수분해해 보겠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3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하기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자. 무슨 일을 하려면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모하는데 하는 이유를 모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 점차 지쳐서 결국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해야 할까? 왜 그것이 중요할까?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공이란 뭘까?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제각각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다. 그렇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그걸 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엄청난 보상을 얻는 데 비하면 시도하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한 문장을 100번씩 읽는 데에는 하루 15분 안팎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너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을 단 15분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화장실이라도 가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매일 100번씩 말하기를 달성하면 당신은 그날 최소 하나의 일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매일 최소 한 번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성공이 아니다.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니 하루의 목표를 100번 말하기라는 목표 달성 역시 위대한 성공이다. 많은 이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잊은 채 산다. 위대한 일을 위대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드물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번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부른다. 성공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이유다. 하찮게 느껴지는 일을 위대하게 하라. 물론 원하는 삶을 100번씩 말하는 일은 절대로 하찮지 않다. 이를 매일 해낸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성공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결정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은 자연스레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별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되풀이함을 뜻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의식에 어떠한 행위가 각인되어 자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러한 식으로 성공을 자동화할 수 있다. 또한 당연하게도 당신이 100번씩 말하는 문장의 내용 역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줄의 코딩으로 추가된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애를 쓰거나 힘들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딱 한 줄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일단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어야 한다. 주어가 빠지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도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연도를 명확히 정하고 목표로 하는 금액을 매우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형 문장이어야 한다. 다음의 문장을 참고하여 당신의 목표를 만들어 보라. 나는 2027년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나는 2025년에 연수입 2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나는 2026년에 연봉을 9천만 원으로 2배 높여 이직에 성공했다. 성공 자동화 과정 두 번째. 100번씩 100일간 손으로 써라.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손으로 적는 것이다. 부와 성공 소프트웨어를 무의식에 새롭게 설치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을 가장 먼저 해볼 것을 권한다. 일단 종이에 글을 쓰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즉, 손으로 쓰는 이 행동이 주후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데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각화의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손으로 쓰기를 가장 먼저 권하는 이유다. 이 방법 역시 무의식의 목표를 각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손으로 쓰는 이 행위는 키보드로 타이핑하거나 입으로 말할 때보다 뇌에 훨씬 깊게 각인된다.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냥 눈으로 책을 읽을 때보다 손으로 적으면서 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던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목표를 손으로 쓰는 행위도 같은 원리이다. 무의식을 시멘트로 굳힌 단단한 벽이라고 한다면 앞서 소개한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는 나무젓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하고 손으로 쓰는 행위는 쇠젓가락으로 쓰는 것에 가깝다. 이미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목표를 100번씩 100일간 쓰라는 것이다.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도 이 방식으로 일생을 통틀어 간절히 원하던 8가지 목표를 이뤘다고 한다. 직접 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매일같이 손으로 목표를 100번씩 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같은 문장을 100번씩 쓰는 데에만 3, 40분가량 걸리는 데다가 단 하루도 거르지 말아야 하므로 정말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100번씩 100일간 연속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걸 해낼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나는 100일간 그 어떤 저녁 약속도 잡지 않았다. 열이 39도까지 치솟았던 날에도 기어이 다 쓰고 나서 병원에 갔다.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날에도 일하는 도중 불 꺼진 회의실에 들어가 100번을 다 쓰고 난 후 다시 일을 했다. 정말 너무나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날에도 거르지 않고 썼다. 그렇게 나는 100일간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100번째 날을 맞이한 날 1만 번째 문장을 쓰던 그때의 감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감동이 밀려왔다. 100일간 100번의 성공을 했다는 성공 경험치 또한 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목표를 쓰는 동안 나의 무의식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생각, 생활 패턴, 사고방식이 점차 변해갔기 때문이다. 성공 자동화 과정 세 번째, 상상으로 시각화하라. 다음으로는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방법은 손으로 쓰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각화다. 시각화의 핵심은 원하는 모습을 이룬 자신을 상상하며 벅찬 감정을 느끼는 데 있다. 나는 이를 인생 미리 보기라 부르는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고 벅찬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자수성가 부자들, 기업의 CEO, 뇌과학자, 심리학자, 형이상학자,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짐 캐리, 비욘세 같은 헐리우드의 셀럽들까지 각자의 경험을 근거로
시각화에 엄청난 효과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상상을 하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인간의 영역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저 우주가 응답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 디스펜자를 비롯한 여러 뇌과학자들은 앞서 설명한 뇌의 신경 가소성을 근거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했으며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의 저자 그렉 브레이든, 퀀텀 시크릿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 등은 양자 역학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앞서 설명한 과학자들이나 성공한 부자들은 알지도 못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저 너무 절실했고 시각화 외에는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상상했을 뿐이다. 일종의 생존 본능이 아니었나 싶다. 시기마다 목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나는 무엇이든 최대한 자세히 상상하고자 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만나는 날의 날씨, 만나는 장소, 그곳의 가구 배치, 온도, 조명, 그의 표정, 그가 나에게 하는 말, 악수할 때의 느낌까지 상상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각화할수록 그 순간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라. 뇌는 시각화를 할 때의 좋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한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시각화할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기어이 당신을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상상이 현실화되는 경이로운 순간이다. 끌어당김에는 리스크가 없다. 말하고 쓰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 다 성공했겠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방법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확하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이 모든 방법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는 것인가? 성공한 사람들이 굳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일일이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바쁘고 그들은 돈보다 시간을 훨씬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그들이 굳이 성공의 비밀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설득하려 나설 이유가 없다. 다행히 그들 중 몇몇이 책을 통해 원하는 삶을 이루게 된 비밀을 털어놓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한번 따라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 번 시도할 때마다 몇만 원씩 비용이 발생한다던가 하루에 적어도 1000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말한 위의 3가지 방법을 실행하는 데에는 돈도 들지 않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건강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공 자동화 과정 4번째. 감사한 마음은 성공을 불러들인다. 누군가 나에게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해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상상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라고 답변할 것이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한 저자들의 저서를 통해 감사하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어쩌면 지겹도록 접했을 것이다. 말하고 쓰고 상상하는 3가지 방법 중에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감사하기는 시각화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곧바로 이러한 의문이 든다.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하나?
여기에도 소수의 법칙은 여지없이 작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매일 비슷한 일이 반복되며 경제 상황이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았기에 딱히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한다.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성공하기 훨씬 전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초라한 시절부터 모든 일에 감사했다. 소수에 속하지 못한 다수는 뭐 저딴 일에 감사를 해 라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사실 감사할 일들은 매일 넘쳐난다. 무엇에 감사할지 모르겠다면 다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과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 두 번째,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바로 그 순간을 떠올려보라.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는 모습, 투자를 잘해서 혹은 사업이나 부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모습,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오른 모습, 그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토록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을 것이다.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원하는 삶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떠올리다 보면 뭉클한 마음이 들고 스스로가 대결할 것이다.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며 감사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감사하기가 특히 어렵다는 이들이 참 많았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는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웹사이트에서 미리 보고 선불로 결제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그 물건을 받는다. 이와 똑같은 원리다. 상상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보고 선불로 감사하라.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묻는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당장 100억 원을 주는 대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렇듯 고귀한 가치를 지녔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으며 이미 성공이 예정되어 있는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지금의 일상과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것들에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들 생각한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두 눈, 당신을 숨쉬게 하는 공기,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뛰는 당신의 심장, 이러한 것들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대부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그에 져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누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손이라면, 청력이라면, 아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 모건 가문의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미친 듯이 넘쳐난다. 그리고 부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 유명했던 론다 번의 시크릿도 같은 종류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에게는 이 책 더 마인드가 더 현실적이고 납득되기 쉬운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낭독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고작 5%만이 의식적인 결정에 의해서 비롯되고 95%는 무의식에서 비롯되는데 우리는 이 무의식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딱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의 뇌나 행동이 그런 방향으로 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었던 방향. 그러니 아래와 같은 연습을 하면 무의식이 변할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아라. 명확한 목표를 대충 뭉뚱그려 상상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라. 둘째, 시각화를 한다. 이미 내가 그 꿈을 이룬 상상을 하면서 설레임을 느껴야 한다. 셋째, 매일 100번씩 소리내서 말해라. 내가 원했던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하기가 있었습니다. 넷째, 100번씩 100일간 손으로 써봐라. 다섯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성공을 불러들인다. 감사하기는 시각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였죠?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과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기. 또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자, 제가 들려드렸던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었죠. 이거 되게 중요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2024년 3월까지 4천만 원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상상하면 빚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이 예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봤어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원숭이를 검색하지 마. 저 정말 실제로 해봤어요. 그렇게 검색을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저는 분명히 원숭이를 검색하지 마라고 하면 다른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원숭이의 이미지가 검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빚이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빚이 검색이 될 것이고 무의식은 그것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숭이 대신 내가 원하는 사자, 빚 대신 내가 원하는 부를 떠올려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했습니다. 하여 우리 나무님들이 올 한 해 소원을 이루시기를, 더 부자 되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이 자작도 열심히 무의식에게 공부를 시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바뀌실 테니까. 오늘도 공부 많이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왠지 느낌이 아주 좋지 않았나요? 우리 올해 모두 엄청 잘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People knew her by her will to make it whatever she put her mind to. Late night hours up the hill, serving coffee to strangers, talking about revenue. She kept dreaming of a world big enough for everyone, but she knew it must rain before it grows. She kept dreaming of the day butterflies survived the wheel, even though she got knocked down and never showed. Fearless.